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현재 전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중부와 전북, 경상도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강추위 속에 서해안 지방에는 눈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설아 기상캐스터, 전국적으로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까요? 네,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강원 산지와 해안가, 여수 관여암 등 도서지방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며 오늘 아침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경북, 전라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은 현재 영하 11도에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6.4도까지 곤두박질 쳐 있습니다. 한파 속에 오늘 오전까지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도에 1에서 5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파 길게 가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차가운 북서풍이 따뜻한 서풍으로 바뀌면서 추위는 금세 풀리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처럼 강한 바람이 전국 곳곳에 몰아치면서 아파트 외장재가 떨어지고 옥상 구조물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보가 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방준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장재가 자동차들을 덮쳤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외장재가 강풍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아래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3대가 파손됐습니다. 넘어간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이 돌풍에 날아가기도 했고 경기 용인시에서는 담벼락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 수원시에서도 가로수가 넘어가고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들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구로 디지털단 지역에서는 천장 마감재가 바람에 흔들려 처짐 현상을 보여 15분 넘게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상청은 최대 순간 풍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강풍은 특히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출근 시간대에 강하겠고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설물 파손과 낙하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세부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일선에서 치료하는 의료진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가 먼저 백신을 맞는데요. 9월까지 1차 예방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민 기자입니다. 국내 첫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입니다. 시기는 다음 달, 장소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입니다. 수도권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후 충청과 호남, 영남 등 3개 권역별로 거점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됩니다. 1분기까지 병원 종사자 5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환자 등 7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진행됩니다. 3월 중순부터는 중증 환자의 이용이 많은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 119 구급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이 맡게 됩니다. 5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노인 장애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국민 등 모두 850만여 명이 대상자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과 만성질환자, 군인, 경찰, 교육 종사자는 3분기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히 출국할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인 접종이 이뤄집니다. 해외 제조사 백신을 항공기에 실어 국내 공항으로 수송하고 이동 차량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합니다. 까다로운 유통과 보관은 민간업체가 맡고 호송과 경계 임무에는 군과 경찰이 투입됩니다. 백신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백신 유통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 배송과 보관의 모든 과정은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 실시간 관리와 추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9월까지 1차 예방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미국에선 2천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국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임산부 접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주민이 2,060만여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시작된 이래 접종자 숫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한 비영리 기구 집계 결과를 보면 1,000만 명 접종까지 한 달이 걸린 반면 불과 열흘 만에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미 CDC가 이미 4,700만 도스를 확보한 상황에서 아직 절반이 넘는 분량이 접종 일선에 풀리지 않고 있는 건 문제로 지적됩니다. 연방 정부가 구입해 주 정부를 거쳐 일선 의료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We weren't being notified about how much vaccine we're going to receive on a weekly basis until a day or two before it was available.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구체적 백신 접종 규모를 정하기 어려운 데다 예방접종 확대에 필요한 의료진 부족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퇴직 의료진 투입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 법안 마련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The amendment will help us in our vaccination efforts with the continued goal of 100 million shots in 100 days.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의료진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반면 난민 캠프나 교도소, 빈민가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은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유통과 임상 결과는 다음 달 국내에서 시작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반면 교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예방 효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독일에선 65세 미만에만 접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백신 부족 사태는 최소 10주, 오는 4월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독일 질병관리청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산하 예방접종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살 미만에 대해서만 투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방접종위원회는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18살에서 64살 사이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층에 대한 임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독일 언론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예방 효과가 8%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약품청 EMA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하면서 65살 미만에만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공급 감소에 따른 백신 부족 사태가 최소 10주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여름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당초 접종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화이자는 최근 벨기에 공장 확충 공사를 이유로 유럽 공급량을 30% 감축했습니다. 이후에 이번 1분기까지 8천만 회분을 공급하겠다던 아스트라제네카도 생산에 2달 정도 차질이 생겼다며 3,100만 회분만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부는 계약에 따른 차질 없는 공급을 강하게 요구했고 일부 국가는 제약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집단 감염이 전남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TCS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온 보석은 관공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시는 광주 TCS 국제학교와 관련해 집단 감염이 확인되자마자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학생 가족 9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확진자는 광주 TCS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17일 광주를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광주 TCS에 다니는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입니다. 해당 학생은 가족이 감염됐지만 본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9일 이후에는 가족과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해 방역당국은 국제학교가 아닌 또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방역을 통해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방문한 전남 고흥에서도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보성군청은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를 폐쇄했습니다. 광주 확진자로 분류된 이 공무원은 광주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는데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양에서도 공무원 1명이 TCS 국제학교와 관련된 다차 감염자들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인근 그 시군에서는 출퇴근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조금이라도 관계 있으신 분들은 와서 검사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광주발 코로나19가 전남으로 확산하면서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69명입니다. 서울은 109명입니다. 한편 오늘로 예정됐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는 주말로 연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동엽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445명, 해외 유입 24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09명, 경기 129명, 부산 34명이고 광주 54명, 경북 41명 등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39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3명 늘어난 1,399명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번 주말로 종료됩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IM 성교회 등의 집단 감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유행의 전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2달간의 강력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황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방역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효과와 민생의 고통,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떤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누가 접종받게 되는지 등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택배노조가 어젯밤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어제 택배사, 정부, 여당 등과 6시간의 토론 끝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오늘 오전 잠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안이 추인되면 파업을 철회하고 추인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추인되면 오늘 낮 12시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단체들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나흘 연속 내림세입니다. 코스닥도 개인만이 홀로 매수에 나서며 약보합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69포인트 하락한 3058.36에 코스닥은 2.28포인트 내린 958.9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의 유입과 일부 과열주의 진정 양상이 나타나며 주요 지수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흘 연속 매도에 나서며 내림세입니다. SK하이닉스가 후실적을 발표하며 2% 넘게 상승 중이고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3%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녹십자 그룹주가 녹십자 랩셀의 2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 소식에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설 연휴 택배 물량 증가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제지 관련주가 연이틀 상승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시작됐으나 어디든지 수요보다 공급이 달린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남동부 애틀랜타의 백신 접종 센터입니다. 하루에 2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만 최근 하루 접종 예약 인원은 150명에 불과합니다.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 병원들에서도 백신 접종 예약이 줄줄이 취소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백신을 맞기 위한 차량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 want everyone to know is that we are in no way hoarding these vaccine doses. 연방 정부가 백신 생산량을 가늠하지 못하다 보니 주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백신을 언제 공급할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We know are over 65 with heart disease and we're saying we're sorry but we don't have a vaccine for you today.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백신 공급을 더 늘리는 한편 주정부에 백신 공급량을 3주 전에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일본 도쿄 키타구의 한 라면 가게입니다. 지난해 봄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급감하자 포장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면과 국물 등을 따로 포장해야 해 많은 플라스틱 용기를 써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집에서 냄비를 들고 온 손님들에게 라면을 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식품에 대한 포장 자체를 없애고 작은 양도 팔 수 있는 식품 계량 판매 전문점도 등장했습니다. 손님은 본인이 지참한 용기에 파스타나 견과류를 담고 무게에 따라 돈을 냅니다. 식품 자체를 담는 용기는 물론이고 중간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겠다는 운동에 동참한 한 생활 잡화 판매 업체는 커피와 견과류 등 식품 60여 종류에 대해 계량 판매를 시작했고 한 편의점 업체는 세제도 계량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동북지역 지린성 옌벤 왕칭현에서 차를 몰고 가던 한 남성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길이 2m 정도 되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어슬렁어슬렁 산길을 걸어갑니다. 역시 올 초 훈춘에서도 한 사진작가의 카메라에 백두산 호랑이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길에 떨어진 옥수수를 보고 냄새를 맡더니 그냥 지나갑니다. 지난해 7월에는 호랑이가 도로 한가운데에 엎드려 지나가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는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백두산 호랑이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산림당국은 최근 백두산 호랑이가 자주 목격되는 것은 서식지 중심으로 개발을 금지하고 대대적인 밀렵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해 개체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북부 파드칼레에 위치한 프랑스 국립해양생물센터. 유럽 최대 수족관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얼마 전 귀한 제브라 상어 새끼 5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치어기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몸 전체에 검고 흰 줄무늬가 얼룩말을 닮았다 하여 제브라 상어라고 불립니다. 새끼 상어들은 수족관에 있는 암수 제브라 상어 성체에서 태어났는데요. 암컷이 낳은 알을 거둬 인큐베이터에서 부화시킨 것입니다. C'était également une volonté de Nausicaa de posséder un couple de requins zèbres pour justement faire avancer le programme de conservation de cet animal qui est malheureusement. 제브라 상어는 국립해양생물센터의 멸종위기종 보존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은 아직 이렇게 작은 수조에서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요.
Une alimentation variée, qu'il n'y ait aucune carence. C'est également le travail de leur fournir de l'envergure de bassin pour qu'ils puissent grandir correctement. 6개월간을 성장하고 나면 어린 상어들은 위험이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이 추진됩니다. 민주당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손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임성근, 이동근 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두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주의자로 공인했고 전국 법관대표자 회의도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했다며 탄핵 소추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 법관직을 퇴임한다. 법관직만 퇴임할 뿐 앞으로 공무단위권,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리와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판사는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당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탄핵을 소추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 임무를 방기한 꼴이 되기 때문에 법관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법여권 111명이 동의했다며 이르면 오늘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의 공무원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최 대표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자신을 노리고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하지만 1심 법원은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된 건 인턴 확인서의 문구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9달 동안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최 대표는 16시간이 9개월간의 누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 근무 시간을 고려할 때 매주 16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증거를 보면 9달 동안 단 몇 차례만 사무실에 들러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서 내용이 단순 과장이 아닌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마워하는 정경심 교수에게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답장하는 등 확인서가 입시 제출용임을 알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소환 조사가 우선이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견에도 수사팀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 자신을 곧장 기소하는 등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최 대표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가 소환장을 받고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수집된 증거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최 대표는 어제 바로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마을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겪어온 전북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과 유족 등 170여 명은 지난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된 비료 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합의금 50억 원을 제시했고
지자체의 법적 책임을 지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배상금을 80억 원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주민 의료비 보조를 오는 2016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금액도 한 해 3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세 차례의 조정 기회를 가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전주지법은 이를 본안 소송으로 넘겼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공장 문 닫는 날까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죽어갔잖아요. 이건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소송 절차에서 합의할 여지가 남아있지만 아직은 양측의 견해 차이가 큽니다. 재판으로 넘긴 후에도 충분히 대화 창들이 열려 있으니까 성실히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절차에 따라서 30명이 넘는 집단 안발병에서 시작해 정부의 공식 사과까지 이끌어낸 장전마을 주민들. 이제는 법정 공방까지 겪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태풍에 버금가는 바람이 쌩쌩 불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현재 전국에 강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는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겠습니다.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며 오늘 아침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전북, 일부 경상도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한파 속에 현재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도의 눈은 오전 중에 끝나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방은 맑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 해안과 도서 지방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3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욱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대 8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길게 가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차가운 북서풍이 따뜻한 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6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서며 추위는 금세 풀리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 등 중서부 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